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상담 날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쁜 두 딸을 보니 아빠 없이 클 애들 미래가 걱정되어 망설여져서 여러분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제 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7살, 6살 두 딸을 둔 2년차 넘은 직장맘입니다. 남편은 40대 후반, 저는 8년 연하입니다. 남편은 결혼해서 3년 동안은 하청업체 소장으로 일했어요. 결혼 전부터 사업한다고 월 1,000만 원 번다고 했었죠. 딱 한 번 남편 통장을 본 적이 있는데 1,000만 원 조금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재산 한 번 공개한 적이 없고요. 빚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해외 나가서 일한 지 4년 정도 됐고요. 월 700만 원 벌어요. 현재 저는 연봉 3,000만 원입니다. 제가 남편의 수입을 자세하게 공개한 이유는 남편이 딴돌이 근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심리가 있는지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제 남편은 제가 임신해서부터 지금까지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심했으며 그로 인해 저는 지금껏 남편 눈치를 보고 살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았어요. 저는 반대로 돈이나 무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고요. 돈은 그냥 평범하게 주말에 놀러갈 정도로 있으면 된다는 마인드였어요. 돈에 대한 탐욕도 없고 정만 많았던 저를 알아보고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여자라 생각하고 저와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첫 애를 임신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달콤한 게 당겨서 초콜릿 바 하나를 과자를 사 먹어서 2번 카드를 긁었어요. 4,000원이 조금 나왔죠. 조금 있다 남편이 갑자기 화난 얼굴로 나타나더니 무슨 카드를 계속 긁느냐고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 그 서러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서름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때 그 인간의 짠돌이 근성을 알고 한바탕 싸우고 이혼하려 했지만 걔를 지울 수가 없어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고 제가 그 인간한테 더 잘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였건만 결국 인내심이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이라 살림 한 번, 애 한 번 봐준 적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집에서 살림만 했기에 남편한테 불평 안 부리고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카드 하나만 달랑 주고 용돈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카드라도 좀 여유 있게 쓰게 했으면 불만이 없었겠죠. 저는 결혼하면서 남편이 아파트 대출금 있다고 해서 제 전 재산 2,800만 원을 다 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카드를 주면서부터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돈은 무조건 아껴 쓰랍니다. 월 30만 원 썼는데도 아껴 쓰랍니다. 애들이 좀 크고 나서 주말에 바람 쐬러 가자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데 놀러 가자고 하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3살, 4살 되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식당 아르바이트도 하고 핸드게임 알바도 하고 제약회사 알바, 제 시간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월 30에서 50만 원씩 벌었어요. 제가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하니 이 인간이 제 돈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하면 제가 돈 내면 놀러 간답니다. 지 돈 쓸 때는 그렇게 잔소리하며 화내던 사람이 제가 아르바이트를 몇 개월 가니니 10돈짜리 목걸이를 사달라고 떼쓰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돈 준 걸로 사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니 그 돈으로 사달랍니다. 저는 자기한테 하나 더 해준 게 없으니 지금 해달랍니다. 제가 대출금 갚으라고 준 돈은 해준 게 아니랍니다. 참고로 그 인간은 저한테 200만 원 안 되는 목걸이와 반지 해줬습니다. 이 인간은 처음부터 네 돈 내 돈 따지며 돈 앞에서는 가족을 분리하더군요. 저는 이 인간이랑 결혼하면서부터 평생 제 반려자로 생각하고 제 재산 다 공개하고 다 줬고 그 인간 돈도 내 돈이라 생각하고 아껴 썼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지 돈 쓴다고 하면 큰소리치며 화부터 내요. 제가 둘째 임신했을 때 3만 원어치 밥 사주고는 많이 나왔다고 투덜대더군요. 지가 처먹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지 돈 썼다는 거에 중점을 둡니다. 집에서 살림만 할 때는 옷 한 번 못 써입고 친구들이랑 밥 한 번 먹는 것도 눈치 보였어요. 카드 쓸 때마다 그 인간한테 감시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생필품이랑 필요한 거 사다 80만 원 넘게 나오는 달이면 어김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해외 출장 나가서까지 끊임없이 돈 많이 쓴다고 저를 괴롭혔어요. 또 제가
재작년 7개월 계약직 직장을 다닐 때였어요. 월 160만 원 벌었죠. 저는 제 차를 사려고 어떻게 해서든 모아야 했어요. 제 차를 사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든 다시 취직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돈을 쓸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청소기가 고장나 사야 했어요. 제 마음에 드는 걸로 저렴한 걸로 골랐는데 40만 원 하길래 그 인간한테 청소기 40만 원짜리 하나 사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제 돈으로 사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생활비 다 내줬는데 너는 네 돈 벌어서 뭐하냐? 라고 따지길래 나중에 차 살 거라고 했더니 미쳤느냐고 욕을 퍼붓더라고요. 한바탕 욕설이 오갔어요. 그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 저는 중고차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인간한테 차를 산다고 했더니 취직하고 나서 사랍니다. 제가 장롱 면허라 취직하기 몇 주 전부터는 주행 연습이 필요한데 어떻게 취직하고 바로 차 사고 몰고 다니느냐고 따졌더니 만약에 취직이 안 되면 기름값은 자기 카드로 긁는 거 아니냐고 또 따지더군요. 그래서 그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며 크게 폭발했어요. 가족한테 쓰는 생활비가 그렇게 아까우면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돈 가지고 혼자서 잘 살 거지 뭐하러 결혼해서 나한테 상처 주느냐고 난리쳤어요. 신우들이랑 하는 단톡방에 그 인간의 만행을 자세하게 올리고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못 참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올렸어요. 4남매가 그 인간한테 전화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했나봐요. 신우들은 저를 되게 예뻐하고 잘 챙겨줬어요. 제가 그만큼 시댁에 잘했고 그 인간 해외 나가 있을 때도 시댁 모임이나 명절 제사 때 빠짐없이 다 가서 주방일 도맡아 했거든요. 나중에 그 인간 잠깐 휴가차 집에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길래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지도 이혼까지 갈까봐 겁이 났던지 화해하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줬더니 이 인간이 돌변하면서 단톡방에 제가 잘못했다고 글을 올리래요. 제가 그때 이혼한다고 난리쳐서 아빠나 신우들이 힘들었고 고통받았다고요. 그래서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네가 내 돈 너도 따지면서 짠돌이짓 하니까 열받아서 그렇게 올린 거지. 라고 했더니 끝까지 지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나만 잘못했다고 탓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활비 1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제 통장으로 150만 원씩 넣어주면서 각종 보험료에 공과금은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작년부터 올려준 거였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 그 인간이 2달 국내에 들어와 쉬게 됐어요. 그동안 살림 한 번 안 도와줬던 인간이 청소도 하고 애들 목욕도 시키고 설거지도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닌다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50만 원짜리 코트도 하나 사줬어요. 그 인간한테는 거액을 쓴 거였죠.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이혼하자고 강하게 나가니 갑자기 달라진 건가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고마워서 그 인간이 살림 도와줄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자기가 살림 도와주는데 용돈도 달라고 해서 용돈 20만 원 넘게 주고 옷이 없다고 하길래 자동면도기 35만 원, 겨울옷 해서 100만 원 넘게 사줬어요. 오랜만에 와서는 애들옷 한 벌 안 사주고 지 옷만 고르더군요. 애들옷도 제 카드로 20만 원 넘게 샀어요. 50만 원짜리 가족 사진도 찍었고요. 제 카드 결제가 제 생활비 나가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니 제 카드도 하나 달라고 하더군요. 애들 간식이랑 장도 본다고 그러면서 그 인간은 삼겹살, 술을 좋아해서 매일같이 삼겹살 사다 처먹었어요. 나중에 보니 한 달 카드값이 350만 원 나왔더라고요. 제가 호의를 베풀자 제 약점을 이용해 잔머리를 굴리며 하는 말이 자기는 2달 동안 쉬어서 돈을 못 받으니 생활비 100만 원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너무나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감동했고 마음이 감동하니 하나도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제가 퍼주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야금야금 제 돈에 또 욕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어요. 국내에 들어오면 트럭 사서 일할 테니 돈 좀 보태달라고 하길래 해준다고 했어요. 이젠 절 믿고 잘 살아보려나 싶어서 그 인간 요구에 다 응했고 금목걸이도 사달라고 하기에 나중에 들어오면 사준다고 약속했어요. 돈 가지고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게 너무 역겹고 지긋지긋해서 어떻게든 안 싸우려고 웬만하면 제가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역시나 거지근정 어디 못 가더라고요. 출장 가기 이틀 전 그 인간이 술 한 병을 마시고 나서 한다는 말이 2달 동안 살림 도와줬는데 넌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라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난 일하고 들어와서 당신 밥 해주고 주말에는 내가 다 하지 않았냐고. 그동안 고마워서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카드값 350만 원 다 메꾸고 모자란 생활비도 매달 50만 원 정도 됐다 했더니 제가 주유비 쓰고 개인적으로 써서 50만 원 되는 건 내는 게 아니랍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참고로 주유비는 한 달에 6만 원 나갑니다. 그 인간 말 내가 생활비도 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너무 억울하답니다. 그래서 나도 억울하다고 했어요. 넌 고작 2달 동안 놀면서 살림 좀 도와준 거 가지고 억울한데 난 7년 동안 네 도움 없이 애들 다 키우면서 네 눈치 보느라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다니고 억울하다 했어요. 내가 살림할 땐 넌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살림할 테니 나보고 자기만큼 벌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네가 그만큼 벌어와서 나한테 얼만큼이나 썼다고 큰소리내며 따졌더니 옛날 일을 다 기억했다고 뻔하더군요. 제가 둘째 낳고 청소기 20만 원짜리 샀다 배 팔아서 돈 챙겼다고 하고 양육수당 20만 원씩 7년 모았으니 돈 두둑히 잘 챙겨놨을 거라고 하고 지금 버는 돈도 다 챙겼다 뭐 했으냐고 묻길래 나중에 애들 학자금 했을 거라고 했더니 안 믿더군요. 저도 생활비 40, 50만 원 매달 냅니다. 제가 그 돈으로 명품 가방 하나라도 샀으면 제 돈 다 뺏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저를 못 믿겠다고 제 적금 부부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길래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 대신 그 인간 아파트 공동명의로 하자 했더니 200만 원 수수료 드니 수수료로 제가 부담하라고 하길래 나중에 한다고 했어요. 그 일 이후로 더욱 깊어진 배신감은 저로 하여금 그 인간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 일 이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애들이 놀다 침대방 유리창을 깼는데 리모델링도 할 겸해서 견적을 받았더니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 인간은 다짜고짜 저보고 다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왜 다 내야 하는지 이유를 대보라고 했더니 그동안 받은 양육수당에 네가 요즘 돈을 버니 네가 다 내야지 하더군요. 자기는 생활비 대주는 것만으로 낼 이유가 없대요. 어떻게 해서든 제 돈 다 뺏으려는 속셈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주먹주먹 따졌어요. 양육수당은 네가 나한테 한 번도 용돈 안 줬으니 그걸로 현금 필요할 땐 쓰고 그래서 없어. 넌 나보다 3배 넘게 버는데 왜 나만 내야 하는데 했더니 그 인간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서 애들도 놀라 울길래 반반하자고 하니 그때야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돈 얘기 가지고 싸울 땐 애들이 울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눈에 살기를 띠며 온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 지르고 끝까지 자기 요구에 수긍할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저는 애들 앞에서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애들 정서에 불안할 것 같아 그 인간 목소리 커지면 바로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명절날 시댁에 드릴 돈 30만 원을 찾아 봉투에 넣어 제 수납장에 넣어놨는데 그 인간이 제 수납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찾는다고 뒤진 이유로 없어진 거예요. 못 봤냐고 물었더니 지갑에서 10만 원 가져간 건 인정하면서 30만 원은 못 봤다고 또 언성을 높이길래 그만하자고 하고 제 서랍을 다 뒤져서 몇 번을 찾아봤으나 끝내 못 찾았어요. 2달 동안 쉬면서 저한테는 용돈 20만 원 넘게 타 쓰고 카드 팍팍 꿰고 그것도 모자라 지갑에 있는 돈 10만 원, 지 부모 드릴 돈 30만 원 훔친 놈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다 하고 시어머니 용돈 안 드렸네요.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예전에 휴가 올 때마다 제 지갑에 돈만 있으면 가져갔어요. 돈 앞에선 거짓된 변명과 괴물로 변하는 이 인간. 지 돈주머니 채울 생각만 하는 이 인간을 제가 어디까지 믿고 살아야 할까요? 이 인간에게 제가 모은 돈 보여줄 테니 전 재산 공개하라고 했더니 3천만 원 들어있는 통장 하나 보여주더군요. 자주 쓰던 하나 통장 보여달랬더니 안 쓴다고 끝내 안 보여주더군요. 자기 전 재산이라고. 제가 7년 동안 나랑 살면서 생활비만 나서 2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적금했으면 월초 4억 있어야 하지 않니? 했더니 그동안 생활비 쓴 거에 휴가 때마다 쉬느라 까먹고 매달 100만 원씩 지인한테서 10년 전에 이어비 쓰던 게 있어서 갚느라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대요. 참고로 저는 직장생활 2년 만에 3천만 원 모았어요. 그것도 3개월 거래 내용 있는 통장만 보여줘서 구체적인 건 알 수가 없어 차용증이라도 보자고 했더니 증거가 없대요. 처음엔 결혼 전에 진 빚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2억을 빚졌다고 하니 도대체 이 인간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 인간이 저에게 하는 대로 똑같이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이 결국 터졌네요. 이 인간 생일에 톡이었더군요.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사달라고 하길래 대꾸도 안 하고 문자만 무시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금이 110만 원 나왔다길래 애들 담스나프를 올려서 환급받았으니 절반은 달라고 했다니 그걸로 리모델링비 쓸 거였다고 잔머리 굴르길래 저도 열받아 리모델링비 절반 못 대준다 했어요. 그랬더니 악에 받쳐 장문에 톡을 보냈더라고요. 너는 통장 공개라고 할 때 안 한 게 누구야? 그리고 너는 애들 양육수당 다 네가 챙겼잖아. 말은 똑바로 해. 무슨 네가 깨끗한 줄 알아? 들어가서 똑같이 공개해 그래놓고 뒤로 슬그머니 빼면서 안 보여준 게 누군지 모르겠네. 속 보이는 건 당신이야. 그리고 의리로 내가 왜 갈아야 하는데? 무조건 나만 해야 돼? 넌 네가 혼자 애들 다 키우고 네가 다 한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뒷받침은 안 했어? 네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혼자 돈 벌어서 해납이 되고 그래야 혼자 다 하는 거야. 네 속셈 얘기해줄까? 넌 나중 애들 교육비 그때 가면 속 보이는 스타지. 어떻게 해서 핑계거리 잡아서 또 싸운 걸겠지. 한두 번 아니니까. 그때 그렇게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툭 하면 애들 교육비 내야 한다고 그런 소리 나오고 그때 내가 가만 안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 한국 들어가면 교육비고 뭐고 필요 없고 똑같이 집안일 하고 생활비도 내가 다 안 낼 거고 교육비는 그때 가서 당신하고 비율 따져서 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언제 당신 돈 뺏으려고 했어? 인테리어 하자고 한 건 너고 그래서 반반씩 하자고 합의한 거잖아. 왜 속보이는 짓을 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반반 하자고 해서 한 거라고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 요즘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해서 날렸나? 세탁기 살 때도 나 열받게 하더니 남 빨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여기서 제 통장 오픈 안 한 거는 그 인간이 제 월급 다 알고도 남고 적금 액수 알게 되면 그 돈 또 어떻게 해서든 다 뺏어갈까 싶어서 안 보여준 거고 세탁기는 230만 원짜리 사는 거 반반 내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는데 제 카드값이 350만 원 나와서 안 된 거예요. 저한테 잔머리 굴리는 수법 똑같이 쓴 거예요. 그 인간이 저를 믿지 못하는데 저만 그 인간 믿고 또 돈 내놨다간 예전처럼 무시당하고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인간 하는 행동이 딱 시아버지더군요. 시댁에게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얘기 며칠 안에 저에게 쏟아내시더군요. 지금까지 빵쭈거리 하나 아까워서 못 사준 영감이다. 남의 집 사과밭에 가서 일한 일당까지 다 뺏어가는 영감이다. 새벽부터 발길로 걷어차며 돈 받는 하라고 깨우고 일당 벌러 가라고 했다더군요. 시아버지도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죽어서야 내려놨죠. 시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어머님은 생활하고 계시지만 저는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이 인간 노후에 쓴다는 것도 100% 거짓말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심해지고 지 아빠처럼 돈만 꽁지고 안 쓸 게 뻔히 보입니다. 설사 노후에 쓴다고 해도 제가 반대입니다. 젊어서는 여행 한번 못 가고 즐기지도 못하다가 늙으면 아프고 힘들고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갈 수가 있겠나요? 그 인간 제 말로는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아낀다고 하면서 내 돈을 헝청헝청 쓰려는 그 심리는 뭘까요? 한마디로 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깝고 내 돈은 남의 돈처럼 써도 안 아깝다는 말 아니겠나요?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닌 것 같더군요.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잘하려고 해도 딴 주머니 차는 놈한텐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했더니 조용히 몸만 나가라네요. 재산 한 푼도 못 주고 양육비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래요. 돈 앞에서 온 지 새끼, 지 마누라도 안 보이는 짐승보다 못한 놈 어떻게 해야 속이 후련할까요? 많은 조언 부탁해요. 딸들이 애교가 많아서 아빠를 오랜만에 만나도 잘 따르고 좋다고 하고 아빠랑 헤어지면 눈물 흘리고 아빠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이혼 결심했다가도 애들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골머리가 아픕니다. 슈가, 아빠가 잘해줘서 애들이 아빠 잘 따른 게 아니고요. 큰애가 기술적으로도 정이 많고 아빠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더 애착을 느낄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 인간은 4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딱 한 번 애들 옷 장난감 사줬어요. 그것도 제가 사오라고 해서야 사왔고요. 그때도 어김없이 하는 말. 이거 사느라 돈 많이 썼다. 돈 쓸 생각 하지 마라. 하면서 저한테 못 박듯이 말했어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건 휴가 와서 딱 첫날만 10분 놀아주는 게 답니다. 애들이 아빠와의 추억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인간 2달 동안 쉴 때 주말마다 끌고 다니며 아빠랑 많이 놀게 해줬어요. 올해 1월에 들어와 2달 동안 있었던 건 혈압이 130으로 올랐는데 현장에서 2번을 실신했다네요. 쇼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왔는데 아픈 사람 같지 않게 멀쩡하더군요. 회사에선 큰 지병이 있나 싶어 들여보내 건강검진 받게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와 빨리 복귀하라 했으나 이 인간이 휴가 때 깎인 급여를 받으려고 안 나가고 버티면서 상무랑 협상을 했다더군요. 휴가 때 깎은 급여 안 올려주면 안 가겠다고 하자 회사에선 현장 경험이 있는 이 인간이 필요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인간 조건에 수긍했고 2달 동안 쉬면서 휴가비에 예전에 깎았던 휴가비까지 다 챙기고 저한테서 챙기고 결국은 이 인간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쯤 되면 이해타산 때리며 여기저기서 돈 챙기는 데는 끝판왕이지 않나요? 이거 다 뽑아들고 이번 주 이혼 상담 갑니다. 이렇게 글로 쓰니 더 화가 치밀고 아이들 이유 말고는 이혼을 안 할 이유가 없네요. 후기. 제 사연에 공감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언젠가는 후기를 써야지 하면서도 하는 게 바빠서 그러지 못했네요. 이제는 어느 정도 사건도 일단나게 되고 오늘은 모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이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그 뒤로 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갑상선암이라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요새 갑상선암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 하지만 그간 입원이라고는 애 낳을 때 말고는 한 적이 없었던 저에게 많이 무서웠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이었어요. 제가 갑상선암에 걸린 걸 알고 남편이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보험이었거든요. 그리고 보험금이 좀 나온다는 걸 알게 되자 정말 전투적으로 그 돈이 언제 나오며 자기에게도 권리가 있으니 돈을 달라는 둥 진짜 정 떨어지게 굴더라고요. 수술하고 회복하자마자 그 돈 들고 변호사 찾아봤어요. 그것도 잘 나간다는 변호사 소개받아서 무슨 일 있어도 난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고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 뒤로는 이혼을 매진했고 결론적으로는 이혼했습니다. 재판에서도 부인의 건강은 배려하지 않고 보험금에만 집착해 포금까지 했다며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물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대산분할로 7억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 안 뺏기려고 정말 그 인간의 바닥을 봤네요. 나중에는 울면서 빌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던 인간이 아이들 들먹이며 이혼을 막으려고 하는데 진짜 마지막 전까지 떨어졌네요. 지금은 모든 게 마무리되고 일자리 연락 안 하고 사는데 한 번씩 안 머물고요. 그 인간이 나와서 돈 때문에 화를 내는데 진짜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트라우마 같아요 정말. 아무튼 지금 저는 예전보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아이들도 워낙 아빠랑 떨어져 살았으니 빈자리를 못 느끼고요. 제가 아빠 몫까지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여유가 좀 없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된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겠죠. 저 열심히 살게요. 응원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와, 남편분 진짜 신박한 정신병자네요. 결혼해서 애 낳은 사람이 맞나? 무조건 이혼하세요. 나중에 제 자식들한테도 용돈 한 푼 안 주다가 애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면 그 아르바이트비 지금까지 키워준 비용으로 내놓으라고 할 사람입니다. 사람이 단순 성격이 안 좋다, 쪼잔하기의 문제가 아니고 저 정도면 시아버지 닮아서 정신병 물려받은 거예요. 진심으로 사회성이나 사고회로에 장애 있는 겁니다. 병적인 집착인 거죠. 그니까 못 고쳐요. 꼭 이혼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